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희범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사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전 시간 그 KF 죄송합니다. 나야? 네. 아 어르신. 이것도 분명히 나올 것 같아. 아 진짜. 물 한 잔 물 한 번 마시고. 성명 영화다, 성명 영화. 너도 늙어봐. 저도 내일 모레 50이에요. 여기 묻혀 있어서 그렇지. 나온 거 봐, 이상해. 저 내일 모레 50이에요. 네, 자 됐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 보람의 KF21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또 자랑하고픈 그럼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비계님이 취재를 가셔서 그 어떤 분도 못 찍은 멋진 사진들을 찍으셨어요. 오. 아마 그 팟캐스트에서는 좀 그럴 거고 유튜브로는 이제 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네네. 너무 멋진 사진이었고요. 근데 아쉬운 거는 거기에 이제 사진을 좀 많이 찍게끔 해줬으면 좀 더 멋있는 사진이 있었을 텐데 거기 조금 그래도 아쉽네요. 많이 찍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럼요. 넌 남들이 다 시기 끝난 다음에 다 가는데 남아서 휴대폰으로 기념사진 찍었는데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360도를 두 번 돌았어요. 예, 비계님은 그렇게 찍었는데 다른 많은 분들은 카메라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휴대폰 찍더라고요. 예. 아이, 우리가 말하는 참. DSLR을 갖고 찍은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우리 휴대폰이 발달해도 박수 DSLR만 한 게 없어요. 맞습니다. 아, 요거 플래터에 나옵니다. 많이 봐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예. 플래툰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 유튜브로도 그렇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은 비계님이 발제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그 차륜형 자주포라고 이제 불릴 수가 있죠. 뭐 편제상으로는 그 여단들이 이제 전부 이제 연대에서 여단으로 바뀌면서 그 여단에 애초에 이제 12문씩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좀 더 확대해서 18문이나 들어가는 많이 들어간다. 그런 그 차륜형 자주포 K10105A1이라고 그러죠. 이 자주포와 또 이제 일본의 그 자주포를 좀 비교하시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예, 한번 들어보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새로 하면서 느끼는 게 전 세계에서 맨날 무기를 새로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은 안 만들고요. 이틀에 전 세계에서. 이틀에 한 제가 번씩. 이 네. 차륜형 자주포에 대한 발제를 잡은 이유가 미국이 2023년 목표로 차륜형 자주포를 검색을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유수의 자주포들이 다 들어와요. 그렇죠. 심지어는 거기에 일본도 참여를 하겠답니다. 그 일본이 참여하겠다는 게 우리가 말하는 19식 차륜형 자주포입니다. 예. 네. 그런데 또 재미있게도 하나 디펜스가 K105A1을 가지고 가느니 마느니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쿠. 그래서 차륜형 자주포가 전 세계 대세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K9 같은 궤도식 자주포 말고 차륜형이 그래도 외로 만들기가 쉬운가 보더라고요. 쉽죠. 아무래도 트럭이 최근에는 있으니까. 베트남까지 아. 우리 한국군처럼 105mm KM101을 올린 105mm 자주포를 차륜형 만들어서 만들었죠. 시도를 했어요. 19식 자주리형 자주포. 일본이 자동차 강국입니다. 트럭도 많이 만드는데 그렇죠. 차대를 독일제 맨 수입을 HX형으로 했어요. 예. 그거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거부터 너무 놀라운 사실이라 이 얘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만트럭을 도입한 이유가 가격 때문이라는 얘기가 또 놀랬고 그러니까 도대체 만트럭이 얼마나 싸길래 진짜. 아, 근데 일본이 그런 어떤 오프로드용 대형 특장 트럭은 좀 약해요, 사실. 조금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그 일본 국방 예산의 19식을 이제 배정된 예산이 워낙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돈이 워낙 없어서. 적은데도 자 이제 독일제를 아이러니한 게 그거예요. 독일제 만트럭에 했는데 그것도 기존의 포도 75식 자주포에 있는 105mm를 그대로 옮겨왔고 155mm입니다. 155mm. 예, 그걸 네. 그대로 옮겨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가격 한 대 가격이 70억이랍니다. K9이 40억인데 너무 놀라운 가격으로 이걸 가지고 미국에 도전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라는. 도전은 할 수 있겠죠. 뭐 결과가 나오지. 도전만 할수 있습니다. 도전의 뭐, 의의가 있을 수 일단은 있으니까. 물량이 적어서 그런 게 제일 클 거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똑같은 식으로 그 만 HX 트럭을 사용한 이스라엘의 이번에 그 미국에서 선택하는 차륜형 자주포의 가장 유력한 후보 아무래도 가장 이스라엘 유력하죠. 아트모스 2000도 똑같은 트럭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군 19식과 일본 자위대 19식과 이스라엘의 똑같은 트럭을 보면 다른 점이 하나 크게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일본의 19식은 승무원 아닌가요? 맞습니다. 탄 자석이 그거 보고 앞에 놀랐어 나는. 캐빈 말고 음. 포 사이에 중간 부분에 봤어요. 캔버스로 만든 2인용 탑승석이 있어요. 이게 무슨 장난 애장난이야. 이게 과연 군인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아이고. 정도로 자위대죠, 군이 아니라. 아 그렇군요. 네. 아하. 그 아무리 공수가 중요하고 뭐 긴급 전개를 한다고 치더라도 과연 이런 식으로의 자주포를 만들고서 이걸 가지고 미국에 75. 도정을 한다? 거의 다 70. 이거는 정말 우리 네. PD님께서도 우리 사진 제공해서 올리면 놀랄 겁니다. 이스라엘은 확실히 실전 경험이 풍부한 애들이라 케빈 옆에 방탄된 장갑 승무원석을 또 만들었어요. 똑같은 트럭을 가지고. 이런 면을 보면서 일본의 그 우스운 이제 이거를 꼭 전하면서 우리 군도 제가 꼭 싶어서 하는 게 K105A1이라는 그 자주포가 과연 돈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배치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꼭 거론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뭐 논란이 많았죠. 전 세계가 그 120mm 박격포 체계이고 그런 그 여단급의 지원 화력으로 다들 쓰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전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역시 발목을 잡는 건 예산이었고 또 하나는 뭐 포탄이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350만 발이면 이게 일단 전시에 10년 동안 전시를 해도 다 소진이 안 되는 아니, 규모. 전쟁이 안 나면 100년 동안 쏴도 다 안 소모될 그 맞아요. 레벨이에요, 진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차저차해서 탄생된 거고 그렇다고 그래도 참 뭐 많이 아쉬워요, 진짜. 그렇지만은 이게 저는 참- 이제 일보 후퇴는 또 일보 전진이라고 이거 부분이 이제 그 실전 배치기 전이라면 얼마든지 대안을 얘기하겠는데 실전 배치가 한참 됐는데 이미 뭐 이제 물 건너갔죠. 얘기해본들 그러니까 네. 하나가 K10 탄약 수송차의 보급 라인이 끊겨서 생산 라인을 그로 대체할 정도로 시급하니까 인정을 하면서도 시야를 좀 돌려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 네. 개발한다는 게 그 K911 그 트럭 8륜 기동 트럭에다가 우리의 KH179 155mm 그렇죠. 포를 올리는 안도 사실 사장시켰지 않습니까? 이제 안 내는 걸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 이 아무리 여단급 화력으로 와삽탄도 활용을 하고 뭐 막 그 수많은 105mm 포도 활용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인원 감축 면에서 좋다는 것도 사실 인정하기가 좀 어렵고 힘들어요. 사실. 인원이 준 것다고 하지만 그는 포를 운영하는 인원만인 거지 전체 지원 인원으로 보면 결코 준 것도 아니고 아, 그래도 아니 꽤 그리고 줄었죠. 또 8명에서 예. 5명이면 꽤 준 거죠. 또 하나 또 지금 참이 좀 갑갑한 면이 있는 게 차대로 선정한 차체도 그걸 제일 큰 문제로 갖고 사실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험지 주행 능력이 상당히 안 좋은 그렇죠. 차체예요, 애당초. 그런데 그것도 예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문제는 연대급 여단급 작전이라는 게 늘 정해진 기동로 도로만 딱 다니면서 그 근처만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런데 그 참 제독 차량이지 않습니까 원래 차체는. 네 맞아요. 이거 그냥 60 아니에요? 60은 아니에요. 아니, 예. 8전형인데 옛날 아 그냥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60 모습이 같아요. 비슷한데 네. 사실 예. 2배의 그런 그러니까 5톤 트럭이에요. 네. 예. 60은 2.5톤이고 이건 5톤 트럭이고 훨씬 크긴 커요. 근데 이것도 5톤 그러지 않아도 무거운 차대에 험지 주행력이 떨어지는 거에 포를 직접 얹었으면은 거기 포탄까지 얹고 그러면 아무래도 험지 주행 뭐 이럴 때 특히 연약지방 다닐 때 도로 벗어나면 과연 얼마나 갈 수 있냐 이것도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사격을 하려면 또 방열하는 거를 견인포는 안 한다고 해놓고 이거는 또 지지대 세워야 되고 한 또 물론 자동화가 되긴 했지만 그런 과정도 모드가 또 있죠. 복잡하고. 자동 방열 예. 모드, 뭐, 이제 반자동 모드. 그래서 수동 견인포보단 모드. 빨리 되니까 뭐 할 아, 말은 그렇고 없지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조금은 이제 다른 측면 얘기인데 여단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전 연대장 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드려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놓인다. 일단 어찌 됐든 자기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화력이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네. 전화하면 쏴 날라가거든요. 아니 근데 박교 120mm 박격포를 배치해도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요? 120mm 박격 똑같죠. 그러나 120mm 박격 하려면 돈 주세요. 아니 근데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기존 포를 재활용했다 그래도 120mm 박격포도 저렴한 체계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찾아보면은. 아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는 이제 이해하고 싶은 부분 아마 하나가 야포와 박격포의 차이겠죠. 그런 것도 네.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을 생각해 한번 보셨으면 싶어요. 우리나라의 엄청난 규모의 군 여단급 부대만 36개 여단을 커버해야 돼요. 이 장비들이. 그런데 120mm 박격포 이제 그 3개 기계화 사단에 보내는 것도 5년여 이상에 걸쳐서 그 도입이 되는 마당에 그 많은 거를 비싼 돈을 들여서
어려움이 좀 있어요. 제 그래서 생각에는 우리 군이 지금 갖고 있는 장비 중에서 도입된 지 한 15년 된 BV206이 있어요. 아시죠? 알죠. BV206에 500대나 들어왔어요. 근데 이 차량에 지금 4.2인치가 얹어져 있거든요. 원래 다- 120mm 네, 다 얹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얹어져 있는데 제 생각에는 트럭을 새로 도입하는 것보다 BV206에 4.2인치를 얹는 게 사실 여단급 화력으로 더 나아요. 4.2인치는 아니고 아니, 그렇게 120mm, 되면 120mm 120mm. 왜냐하면 120mm 를. BV206이 원래 그 들여온 차대 자체가 120mm 박격포용 그 트레일러를 들여왔는데 120mm 왜냐하면 스웨덴에서 만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거기에 4.2인치를 얹었기 때문에 포만 도입하면 될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 포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그 현대 위아에서 만드는 이제 거죠. 만드는 그걸로 하려고 했죠. 그러나 이제 지금 이 논쟁은 사실 그 한 5, 6년 전의 아니 근데 이야기라서 이게 천재님 네. 왜 얘기를 하냐면 이제 50대를 생산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투입대 효과 그다음에 우리가 말한 105mm 재고탄 105mm 포 재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여단의 화력이라고 한다면 유사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화력은 이 105mm 포가 화력 자체의 화력 파괴력도 작고 120mm보다 그다음에 사거리도 너무 짧아요. 그다음에 사거리는, 지금 말씀하신 사거리는 120mm로 약간 그게 길긴 합니다. 파괴력으로 대비를 하면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120mm보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은 다 있었어요. 105mm 포가 떨어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대안으로 찾은 게 이거고 이게 이제 결정된 상황에서 이거보다는 저는 이제 그 지금 우리 그 19식과 지금 K105 물론 이제 그 구경도 차이 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두 나라가 각자의 도입해야 했던 어떤 그 배경이랄까 또는 그 차이점이랄까 또는 VS 놀이 비슷한 거 그런 쪽에 이야기하고 싶은 근데 게 좀 왜냐하면 이건 한참 전 맞습니다. 묵은 아니 그래서 이야기예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19시기의 목표가 지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캔버스천에 무장력도 없지만 오로지 목적이 공수 아닙니까? 걔들이 생각구 열도나 이쪽으로 파견을 할 때 필요하다는 식으로 지금 만들어내는 게 19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여단은 여단 화력이라고 해서 방어만 하는 게 아니고 공격도 하고 지금 말씀드린 공수 능력도 보자면 자꾸 무겁고 큰 60 아니 K 그 트럭에 탑재한 그 5톤 트럭에 탑재하는 것보다 BV206을 갖다가 어차피 라인을 재타서 어차피 다시 개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버홀 작업을 거쳐야 되니까 오버홀 하면서 500대 되는 BV206에 120mm를 만들어서 얻는 게 확실하다. 이런 여기서 얘기죠. 팩트 하나는 그 500대가 들어오는 BV206이 전부 박격포를 탑재하는 그런 버전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버전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500대를 다 할 수는 없는 얘기고요. 지금 말씀 주셨는데 좀 이론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일본 자체는 이게 일본이 그 도로망이 잘 돼 있는 상황에서 차륜 형식으로 그 돼 있는 그런 자주포를 운영함에 있어서의 맹점과 그 도입하는 비용 거기에 지금 그 장륜식으로 있었던 그 99식의 더 이상 궤도식. 궤도식 그러니까 장궤식. 장궤식이죠. 장궤식으로 돼 있는 그 99식을 계속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모두 고려됐고 또 하나 그 FH70 견인포에 대체할 필요가 있었죠. 그 대체할 필요가 있어서 견인포 대체죠, 사실.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뭐 아까 굉장히 그 고충도 이야기 걔들은 왜 모르겠습니까? 그 아까 그 우스개 같은 그런 그 캔버스 그렇지만은 그것들도 역시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결국 그 결론이 나온 거고 그 우리 그에 반해 이제 우리도 그 아까 그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K105가 왜 나오게 됐다는 그런 물론 뭐 지금 와서의 아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어떤 그런 그 도입 배경의 비교가 참 재미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차륜형 자주포들이 전시 때 어떠한 역할을 해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여단장이 직접 화력을 동원할 수 있는 화력 투사력의 아주 표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조금이라도 시간이 걸린 거죠. 포병 여단 예하 포병 여단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 포병 여단이 그 연대 지원 화력인 그 각각의 각 대대들이 있어요. 그 대대한테 연락해서 그 대대가 이제 화력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거는 직접 여단장이 마음 놓고 직접 지시를 내려서 화력 투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좀 더 가깝게 그 보병을 지원하는 거죠.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물론 뭐 사거리도 더 짧지만은 가까운 거리에서 지원하는 거죠. 사거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사거리는 보통 그 기존의 그 105mm 그 사거리에 거의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 조금 더 늘어서 한 3, 4km 정도 늘어서 14.5, 14.8 요 정도 봐야 돼요. 뭐 개량이 됐나요? 탄약 개량도 됐고 그다음에 그 방열할 때 좀 더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화력이 자야가 나가는데 좀 많이 열심히. 큰 차이는 아니죠. 그러나 그건 있어요. 굉장히 정확해졌어요. 예전보다는 상당히 정확한 0점 사격도 정확해졌고 많은 그 야전 시험을 통해서 그 밝혀진 건데 정확도는 확실히 올라갔고 디지털에는 사통장치까지 갖췄으니까. 그렇죠. 예. 사실 우리 군이 KH-179 155mm 포를 거의 천무로 지금 대체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 쪽 화력이나 이쪽은 천무로 가면 방열하고 견인포 자체가 없어진 거니까 상당히 좋고 그런 의미로 지금 일본의 그 19식 차륜형에 우리 한국군도 KH-179가 이제 퇴역을 하니까 그 포만 딱 얹어서 K911에 얹는 작업을 하다 마는 게 과연 일본과 비교할 수 있지 않은가. 근데 이제 K105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하신 대로 여단급 직접 화력. 저는 그 여단장들이 이걸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 충분히 이해하는 게 그 직접 이제 지시할 수 있는 화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항공 지원도 사실은 뭐 영화에서나 공군 이러면 날라오는 거지 사실 그러진 않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현대 전장에서는 지원 화력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또 굉장히 상대방도 이제 기동성 있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치고 우리가 강력해지면 상대방 분명히 치고 빠지려고 할 텐데 그때 치고 빠지려는 적에게 가장 먼저 포화를 쏟아볼 수 있는 건 사실 K105일 수밖에 없죠. 예. 그럼 북한은 비슷한 차륜형 자주포가 있나요? 북한은 차륜형 자주포가 지금 그 제식화되어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북한 자체의 그 포병은 상당한 규모고 그 규모의 100% 자주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단 교도 사단 이하의 이제 그 아주 후방에 있는 그 사단의 그 포병들은 약간의 견인도 있습니다만 거의 100% 자주화됐다고 봐야죠. 거기에 이제 사실은 국방부가 더 놀래서 모든 우리 포병 전력을 자주화시키려는 그런 목표를 잡은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뭐 비계님도 말씀 주셨지만 조금 팩트를 말씀드리면 견인포가 아주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엄청난 숫자의 1000문이 넘는 숫자의 자주포, 뭐 기존 자주포까지 따지면 2000문이 훨씬 넘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그 견인포를 다 대체는 못하고요. 그렇다고 포병 부대를 줄일 수도 없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누누이 제가 얘기 드립니다만 국방개혁 2.0의 부대 편제가 바뀌는 것도 절대 바뀌지 않는 부분 중에 몇 가지는 기갑력의 급속한 감소 없고요. 그다음에 포병 전력의 급속한 감소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견인포는 앞으로 당분간 유지될 것 같은데 더 두고 봐야겠지만 아까 비기님이 말씀하신 대로 155mm를 차륜형 얻는 부분은 일단 캔슬돼 가는 것 같아요. 예. 어렵죠 여러 가지. 아니 아까 그 홍 편집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디지털로서 그 측정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아니 한마디로 얘기해서 K9 같이 그 사격 재원 딱 입력을 하면은 포가 자동으로 딱 원하는 위치로 딱 옮겨져요. 한마디로 사람은 발사 버튼만 눌러도 됩니다. 포탄 들어 있으면. 여단장 전화 받고. 네, 기존에는 105mm 포의 그 포병이 8명이 이제 완편된 TO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완편된 TO인데 이제 그 지금 K105는 일단 포를 조작하는 그 병력은 아주 적게는 3명이면 됩니다. 실제로도 지금 표준 편제가 3명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 트럭 운전수와 그다음에 이제 보조하는 전방 그 경계를 하는 사격을 하는 그 K6를 거치하고 사격하는 병력이 1명. 그래서 5명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최악의 경우에는 2명만 있어도 포는 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한 명이 포 잡고 조작을 하고 한 명이 포탄 넣고. 네. 왜냐면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방열을 자동으로 하고 옛날에는 막 핸들 돌려고 해야지만 지금은 예. 조종관 잡고 찍찍 움직이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화면 정말 보면서. 다 자동화로 되는 것 같아요. 포는 거의 이제. 인원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돈은 좀 들어도 훨씬 효율적입니다. 예전에는 사람값이 훨씬 쌌다면 지금은 뭐 그런 단계는 아니고 저는 그게 좋고. 저 홍편하고 저번에 우리 저 DX 코리아에서 양평 가서 봤을 때 쏜다고 그때 갔다 온 거짓말한 K105 열심히 봤지 않습니까? 지금 반면에 K105가 동부전선의 사단의 그 예하 여단에는 지금 배치가 끝났어요. 끝나고 계속 이제 중부전선과 서부전선 쪽으로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양산 숫자를 볼 때는 뭐 전방에 있는 우리 그 보병 전투사단 12개 사단은 모두 다 채울 것 같고요. 후방도 어느 정도 채울 정도의 그 양산 규모긴 합니다. 자, 이상으로 자주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주포 중에서도 차륜형 자주포를 우리 비계님이 좋은 발제를 해주셨는데 차륜형 자주포 많죠. 뭐 전 세계에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만들기 쉬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그 여차했던 가성비 입장에서는 네. 최고의 무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또 그 단점도 많고 장점도 많은데 단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오면은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